8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흐려지더니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여보세요. 119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공원 있고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은 차갑고 하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죠.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가는 건가?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료진이 뛰어왔어요. 침대가 빠르게 움직였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입원한 나의 겨울나기 생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죠.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까 두려웠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옆 병실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 발소리도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재활을 잘하면 회복된다고요. 하지만 겨울철엔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겨울이 왜 위험한 걸까요?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이었지만요. 왠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문턱이 높아 보이고요. 화장실 가는 길이 멀어 보였어요. 계단은 더 가파르게 느껴졌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며 챙겨줬어요. 하지만 혼자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예뻐 보였던 풍경이요.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 밖을 나가도 될까요? 길이 미끄러우면 어쩌죠?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만큼은 다르게 보내고 싶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만 할 순 없었어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위험하게 할 것인지요. 왜 겨울이 이렇게 무서운지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관한 자료들이요.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 발병률을 봤어요. 여름보다 30% 이상 높답니다. 뇌졸중 역시 겨울에 집중됩니다. 낙상 사고도 2배 가까이 늘어나죠. 저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모두가요.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순환기내과 전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더 조심해야 해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때요. 화장실 가려고 서두를 때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겨울철 주의사항들을 말이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요.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요. 메모장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준비하겠다고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식습관도, 루틴도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겨울이 두려운 분들께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요. 이제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3분 정도 몸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죠. 화장실 갈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갑니다. 작은 변화였지만요.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겨울은 위험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3개월 전엔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번 겨울 함께 건강하게 나요.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왜 겨울이 우리 몸에 위험한지요. 의학적인 이유 3가지를 말이죠. 알고 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겨울이 달라질 겁니다. 저처럼 건강하게 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겨울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춥다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압 급상승입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합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게 돼요. 그러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요. 수축기 혈압이 1.3 오른다고 해요.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요. 혈압은 2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요.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게 되죠. 화장실 가려고 서둘러 일어나면요.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요. 이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두 번째는 혈관 수축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어떨까요? 혈관이 계속 좁아진 상태예요. 피가 잘 돌지 않게 됩니다. 특히 손발끝부터 차가워지죠. 말초혈관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은 더 힘을 써야 해요. 좁아진 혈관에 피를 보내려고요. 그래서 심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또 문제가 있어요.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피가 잘 안 돌면 뭉치거든요. 그 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봤습니다. 겨울철 혈전 발생률이요. 여름보다 40% 높다고 해요. 아, 그래서 내 혈관이 막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과 균형력 저하예요.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근육도 함께 경직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죠.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균형 잡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겨울엔 활동량이 줄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지니까요.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약해져요.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요. 걸을 때 불안정해집니다.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죠.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를 봤어요. 겨울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요. 다른 계절보다 2배 이상 많답니다. 저도 퇴원하고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요. 조금만 걸어도 후들거렸어요.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었죠. 아, 그래서 몸이 자꾸 굳었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혈압은 오르고 혈관은 막히고요. 근육은 약해지고 균형은 안 잡히고요.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보였어요. 혈압 관리를 해야겠다고요.
혈관을 따뜻하게 해야겠다고요. 근육 운동을 해야겠다고요. 방법을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겨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저와 비슷한 분들의 사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오늘 배울 운동이 왜 필요한지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가명으로 소개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분이에요.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셨대요. 화장실 가려고 서둘러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혼자 계신데 움직일 수도 없었죠. 한참 만에 딸이 발견했답니다. 급히 병원에 가셨어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개월 동안 입원하셨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그냥 화장실 가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날 줄 몰랐대요. 아침에 좀 급했다고 하세요. 몸이 굳어 있었는데 무리했대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예전처럼 걷기 힘들다고 해요. 딸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된대요. 이제는 자주 전화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지 확인하고요. 저녁엔 잘 주무시는지 확인하죠.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73세이신 분입니다. 집 앞에 눈이 왔대요. 눈을 치우려고 나가셨죠. 삽으로 눈을 퍼내셨어요. 30분쯤 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대요. 숨이 잘 안 쉬어졌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흉통이 심했답니다. 급히 119를 불렀죠. 응급실로 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됐어요.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요. 한동안 힘드셨답니다. 약도 평생 드셔야 해요. 무리한 활동은 못하십니다. 할아버지가 후회하신대요. 눈 치우는 게 뭐 대수냐고요. 젊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위험하다는 걸요. 그때 알았다고 하십니다. 찬 공기에 무리한 운동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죠. 부인이 많이 놀라셨대요.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봤으니까요. 지금도 할아버지 혼자 못 나가게 해요. 뭘 하시려고 하면 말리신답니다. 둘 다 불편해지셨죠? 이명희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70세이신 분이에요. 산책을 좋아하셨대요. 겨울에도 매일 나가셨죠. 어느 날 산책을 나가셨어요. 옷을 얇게 입으셨답니다.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길을 잃으셨어요. 30분이 1시간이 됐답니다. 점점 추워지셨대요. 몸이 떨렸어요. 정신이 흐려졌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요. 그 이후로 겨울 산책을 안 하세요.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생각했대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발견됐을 때 정말 안도했대요. 지금은 혼자 외출 못하게 합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요. 저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럴 뻔했구나 싶었어요. 아니, 이미 겪었던 일이죠. 우리 모두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법이요. 무리하지 않는 법이요. 체온을 지키는 법이요. 근육을 키우는 법이요. 오늘 배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챕터부터 알려드릴게요. 시니어에게 안전한 운동 원칙이요.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요. 효과적으로 몸을 지킬 수 있는지요. 이 원칙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넘어지지 않고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쓰러지지 않고요. 이명희 할머니처럼 위험하지 않게요.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해요. 시니어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이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은 무리하지 않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미 많이 변했어요. 회복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해야 해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운동하다가 숨이 차오르면요. 바로 멈춰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요. 쉬어야 해요. 어지럽다고 느껴지면요. 즉시 앉으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참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처음엔 무리했어요. 빨리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조금씩이 낫다는 걸요. 두 번째 원칙은 관절과 무릎 보호예요. 우리 관절은 약해져 있습니다. 연골도 많이 닳았어요. 충격을 받으면 금방 다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점프 같은 동작은 절대 안 됩니다. 뛰는 것도 위험해요. 무릎에 부담 가는 운동도 피해야 해요. 쪼그려 앉기 같은 거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대신 의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이요. 이게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의자 스쿼트를 해봤어요. 처음엔 의자가 왜 필요한가 싶었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릎이 훨씬 편했습니다. 안전하게 근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균형 유지예요. 넘어지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로 서는 동작은 위험해요. 중심을 잃기 쉽거든요. 항상 무언가를 잡고 해야 합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잡으세요. 난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하지 마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잡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제가 처음 균형 운동할 때요. 벽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한쪽 발을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까요. 점점 안정되더라고요. 지금은 3초 정도 버팁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여요. 네 번째 원칙은 호흡 조절이에요. 운동하면서 숨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어야 해요. 힘들 때 숨을 내쉬세요. 편할 때 숨을 들이쉬고요.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하면서 호흡하세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말도 못할 정도로 숨 차면요. 그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저도 자주 잊어버렸어요.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요.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어지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신경 씁니다.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요. 이렇게 세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옷과 신발이에요. 운동복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편한 옷을 입으세요. 너무 헐렁하면 걸려 넘어져요. 너무 꽉 끼면 움직이기 불편하고요. 적당히 여유 있는 옷이 좋아요. 신발은 더 중요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낮아야 해요. 끈은 꼭 묶어야 합니다.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운동화가 제일 좋아요. 발목을 잘 잡아줘야 해요. 겨울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하세요. 너무 추우면 근육이 굳어요. 따뜻한 환경에서 해야 안전해요. 난방을 충분히 틀어놓으세요. 이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무리하지 않고 관절 보호하고요. 균형 유지하고 호흡 조절하고요. 옷과 신발 잘 챙기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다쳐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챕터부터 실제 운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이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3분에서 5분 정도요.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져요. 아침에 눈을 뜨셨나요? 그럼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불 속에서 3분만 시간을 가지세요. 이 3분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3분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죠. 하지만 해보니 달랐습니다.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눈을 뜬 상태로 이불 속이에요. 제일 먼저 손을 움직여 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천천히 10번 정도 하세요. 손가락 하나하나 의식하면서요. 왜 손부터 하냐고요? 말초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손발이 차가워져요. 혈액이 잘 안 돌았거든요. 손을 먼저 움직여서 피를 돌게 해요. 그럼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목을 돌려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요. 5번 돌리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5번 돌려요. 양쪽 발을 다 해주세요. 발목이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발목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서 걷잖아요. 발목이 굳어 있으면 넘어져요. 미리 풀어놓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낙상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은 무릎을 움직여 봅시다. 이불 속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요. 천천히 5번 정도 하세요. 다리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근육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1분 정도 됐어요.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해야 해요. 이제 상체를 준비할 차례예요. 이불 속에서 팔을 들어 올리세요. 천장을 향해 쭉 뻗어봅니다.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아, 시원하죠? 팔을 다시 내리고요. 이걸 3번 정도 반복하세요. 어깨를 돌려봅시다. 이불을 덮은 채로 가능해요. 어깨를 앞으로 천천히 돌려요. 5번 돌리세요. 뒤로도 5번 돌리고요. 어깨가 풀리는 게 느껴지죠? 목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요. 왼쪽으로 1번, 오른쪽으로 1번요. 각각 3번씩 하세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는 거예요. 목 운동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돌리면 어지러워요. 혈압이 갑자기 변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불편하면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2분 정도 됐어요. 이제 상체를 일으켜 봅시다. 아직 침대에서 내려가면 안 돼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반쯤 누운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심호흡을 해봅시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이 마셔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게 복식호흡입니다. 5번 정도 하세요. 복식호흡이 왜 좋으냐고요?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심장 박동도 편안해져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아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면요.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혈압이 확 오르죠. 복식호흡으로 이걸 막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앉아봅시다. 침대 끝에 걸터 앉으세요. 발은 아직 바닥에 안 닿아요. 침대에 발을 걸친 상태예요. 이 자세에서 잠깐 쉬세요. 어떠세요? 어지럽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괜찮으시면 계속 진행해요. 불편하시면 조금 더 쉬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손을 비벼보세요. 손바닥끼리 마찰시키는 거예요. 따뜻해질 때까지 비비세요. 열이 나죠? 그 손으로 얼굴을 감싸보세요. 따뜻한 손이 얼굴을 녹여줘요. 이제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양발을 다 놓으세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나요? 실내화를 신는 게 좋아요. 맨발로 다니면 안 됩니다. 앉은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해봐요. 발을 번갈아 들었다 놓았다 해요. 무릎을 살짝 올리는 거예요. 10번 정도 하세요.
다리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제 일어설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지 마세요. 침대 옆 탁자나 벽을 잡으세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꼭 잡고 천천히 일어나요. 일어서는 동작도 중요해요. 무릎에 힘을 주고요.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급하게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3초에 걸쳐 일어나세요. 완전히 섰나요?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중심이 잘 잡혀 있나요? 괜찮으시면 한 발씩 걸어보세요. 첫 발을 내디딜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깬 게 아니에요. 중심을 잃기 쉬워요. 벽이나 가구를 잡고 걸으세요. 화장실까지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침 루틴의 전부입니다. 3분에서 5분 걸렸죠.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요. 급하게 일어나서 쓰러지는 것보다요. 훨씬 낫지 않나요? 저는 이 루틴을 시작하고요. 아침이 편해졌습니다. 어지럽지 않아요. 넘어질까 무섭지도 않고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해져요. 다음 챕터에서는 본격적인 운동을 할 거예요. 낙상 방지를 위한 근력 운동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리 근육이 있어야 해요. 함께 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해볼 거예요. 낙상을 막는 근력 운동입니다.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균형도 잘 잡히고요. 총 5가지 동작이에요. 각 동작을 30초에서 60초요. 처음엔 30초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60초로 늘리고요. 하루에 2번 하면 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이요. 실내 온도를 확인하세요. 20도 이상이어야 해요. 너무 추우면 근육이 굳습니다. 난방을 충분히 틀어 놓으세요. 편한 옷을 입으세요. 운동화를 신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스쿼트예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거죠. 이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바퀴 달린 의자는 안 됩니다. 고정된 의자를 쓰세요. 의자 앞에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천천히 앉으세요.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요. 완전히 앉지는 마세요. 엉덩이가 의자에 닿으면요. 바로 다시 일어나세요. 이게 1번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이에요. 의자에 앉으려는 자세를 상상하세요. 팔은 앞으로 뻗어도 되고요. 가슴 앞에서 모아도 됩니다. 처음엔 5번만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10번으로 늘려보세요. 익숙해지면 15번까지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3번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은 20번도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다 보니 강해졌어요. 계단 오를 때 훨씬 편해졌습니다. 2번째 동작은 벽 푸시업이에요. 상체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팔과 어깨를 강하게 만들죠.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벽 앞에 서세요.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요. 벽에 손바닥을 대세요. 어깨 높이에 2 손을 놓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팔꿈치를 구부려 벽에 가까워지세요. 가슴이 벽에 가까워질 때까지요. 하지만 벽에 닿지는 마세요. 그리고 팔을 펴서 돌아오세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3초에 걸쳐 구부리고요. 3초에 걸쳐 펴세요. 호흡을 잊지 마세요. 구부릴 때 숨을 들이쉬고요. 펼 때 숨을 내쉬세요. 처음엔 5번만 해요. 팔이 떨리시나요? 그럼 3번만 하세요.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10번 정도가 목표예요.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팔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무거운 물건 들 때 편해졌어요. 문 열고 닫을 때도 수월하고요. 3번째 동작은 런지예요. 하지만 쉬운 버전입니다.
일반 런지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한 손으로 꼭 잡으세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어요. 한 걸음 정도 나가세요. 앞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뒷발은 그대로 두고요. 몸을 살짝 내리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구부리세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이게 한 번입니다. 한쪽 다리로 5번 하세요.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요. 반대쪽도 5번 하세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벽이나 의자를 꼭 잡으세요. 흔들리면 바로 멈추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운동이 어려웠어요.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요. 점점 안정되더라고요. 지금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예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근육이 걸을 때 중요해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까치발로 서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 올려보세요. 1초 정도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요. 이게 한 번입니다.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근육을 느끼면서 하세요. 이 운동은 쉬워 보여도 효과가 커요. 종아리가 튼튼해집니다.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해요. 발목도 강해지고요. 저는 이 운동을 자주 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운동이에요. 꼭 매일 하세요. 5번째 동작은 제자리 걷기예요. 마지막 마무리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요. 심폐기능도 키워요. 편한 자세로 서세요. 제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너무 높이 들지 마세요. 편안하게 걸으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요. 걷는 동작과 같이요. 호흡을 고르게 하세요. 1분 정도 하면 됩니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30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늘려가세요. 이 운동으로 마무리하면요. 몸이 따뜻해집니다. 혈액이 잘 돌아요.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이 5가지 운동이 전부예요. 하루에 2번 하세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이요. 총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아요. 균형도 잘 잡히고요. 계단 오르기도 편해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겨울이 두렵지 않아져요. 저도 이 운동들을 매일 해요. 3개월 하고 나니 정말 달라졌어요.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도 안심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잠자기 전에 하는 거죠. 혈관을 안정시키고요. 숙면을 돕는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밤에 잘 쉬어야 다음 날이 편해요. 혈관도 안정시켜야 하고요. 면역력도 회복해야 해요. 저녁 6시 이후부터 시작해요. 격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몸을 진정시킬 시간이에요. 차분하게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발목 회전 운동이에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요. 반대 방향으로도 10번이요. 다른 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목이 부드러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밤에 쥐가 나는 걸 막아줘요. 저도 예전엔 자주 쥐가 났어요. 이 운동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2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벽 앞에 서세요. 벽에 손을 대고요. 한쪽 발을 뒤로 빼세요. 앞발은 무릎을 구부리고요. 뒷발은 쭉 펴세요.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해요. 종아리가 당기는 게 느껴지죠?
그 상태로 20초 멈추세요.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살짝 당기는 정도면 돼요.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해요. 양쪽 다 해주는 게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이 풀립니다. 다리가 가벼워져요. 세 번째는 따뜻한 물 마사지예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온도는 40도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발을 담그세요.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더 부어요. 발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손으로 발을 주무르세요. 발바닥을 눌러주고요. 발등도 문질러 주세요. 발가락 하나하나 당겨보세요. 시원합니다. 발을 닦고 나서 로션을 발라요. 발이 건조하면 트거든요. 특히 겨울엔 더 그래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발라요. 이발 마사지가 정말 중요해요.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온몸이 따뜻해져요. 잠도 잘 오고요. 저는 매일 밤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수면 환경 관리예요. 자기 전에 방을 정리하세요. 온도부터 확인하세요. 18도에서 20도가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요. 습도도 중요해요. 겨울엔 건조하잖아요. 가습기를 틀어놓으세요. 습도는 50에서 60%예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아파요. 침구도 신경 쓰세요.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게요. 가볍고 따뜻한 게 좋아요. 베개 높이도 확인하세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아파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으면 잠이 안 와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요. 어두운 환경이 숙면에 좋아요. 소음도 줄이세요. 조용해야 잠을 잘 자요. 귀마개를 써도 됩니다.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어요.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다리도 쭉 펴세요. 몸을 좌우로 살짝 틀어봐요. 허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요. 허리와 엉덩이가 늘어납니다.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해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배가 나오도록 마시고요.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5번 정도 반복해요. 몸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려요. 마음도 편안해지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 저녁 루틴을 매일 하세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하면 더 좋고요.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해요.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됩니다. 혈관도 쉬고요. 면역력도 강해져요. 특히 겨울엔 더 중요해요. 저는 이 루틴을 시작하고요. 잠을 정말 잘 자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몸이 가볍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깊이 자니까 덜 가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다음 챕터는 마지막이에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요.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음식과 생활 습관 이야기예요.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수명을 결정하죠. 첫 번째는 따뜻한 차예요. 겨울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생강차가 정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몸속부터 따뜻해져요. 생강을 얇게 썰어보세요. 물에 넣고 끓이세요.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계피차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요. 약한 불에 끓이세요. 대추차도 추천해요.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대추를 손질해서 넣고요. 푹 끓여 마시세요. 달콤하고 몸에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셔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아요. 몸이 따뜻해지면서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섭취예요.
혈관 건강에 필수입니다.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가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세요. 생선 드시기 어려우면요.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가 특히 좋습니다. 아몬드도 괜찮고요. 하루 한 줌 정도면 돼요. 오메가3 영양제도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드세요. 저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생선을 자주 못 먹거든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겨울엔 햇빛이 부족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면역력에도 영향을 줘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있어요. 달걀 노른자, 버섯, 우유예요.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해요. 날씨 좋은 날 산책하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얼굴과 팔에 햇빛을 받으세요. 비타민 D 영양제도 도움이 돼요. 병원에서 검사 받고요. 부족하면 처방받으세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 섭취예요.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해요.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게요. 칼슘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매일 드세요. 하루 한 잔이면 돼요. 우유가 안 맞으면 요구르트요. 치즈도 좋아요. 멸치나 뱅어포도 칼슘이 많아요. 간식으로 드세요. 두부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에요. 자주 드시길 권해요. 다섯 번째는 저염식이에요.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해요. 혈압이 오르지 않게요. 짠 음식은 피하세요. 국이나 찌개 국물을 적게 드세요. 간장을 많이 쓰지 마세요. 천일염을 쓰는 게 좋아요. 적게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공식품도 조심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이요. 소금이 많이 들어 있어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엔 싱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적응되니까요.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됐어요. 이제는 짠 음식이 싫어요. 여섯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겨울엔 목이 안 마르죠. 그래도 물을 마셔야 해요.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게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병을 가까이 두세요. 눈에 보여야 마시게 돼요. 타이머를 맞춰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몸에 부담이 안 가요. 일곱 번째는 외출 시간 조정이에요. 너무 이른 아침은 피하세요.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에요. 오전 10시 이후가 좋아요. 저녁도 일찍 들어오세요. 해가 지면 급격히 추워져요. 오후 4시 전에 집에 오세요. 날씨 예보를 확인하세요. 한파주의보가 있는 날이요. 외출을 자제하세요. 꼭 나가야 하면 짧게요. 외출할 땐 옷을 충분히 입으세요.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아요. 모자와 장갑도 꼭 챙기세요. 목도리로 목을 감싸고요.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이면 안정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약도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걸으면 안 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이 모든 게 작은 습관이에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켜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죠.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해요. 3개월 전 저는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입원했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해요. 겨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80대도 건강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을 하나씩 추가하고요.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가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70%만 해도 충분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요. 가족들도 안심할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보면요. 걱정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겨요.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번 겨울 함께 건강하게 나요. 넘어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요. 안전하게 보내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세요. 봄이 오면 웃으며 맞이해요. 우리는 해냈다고요. 건강하게 겨울을 이겨냈다고요. 그날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 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입원한 나의 겨울나기 생존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